때는 왜를 가장 많이 물어요. 왜 이 일을 하고 왜 지금 준비하는 무언가를 또 만들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일단 좀 당위성이나 이유를 잘 찾아야 그 다음에 잘 실마리가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말을 나는 많이 질문으로 하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더라고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누군가가 발견해 주는 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일상으로 해왔던 일인데 그게 뭐 요리가 될 수도 있고 뭐 하다못해 아이들이랑 잘 놀아주는 거일 수도 있고 근데 너 되게 그거 잘하잖아 라고 주변에서 발견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그게 일상이 되어버리면 사실 인지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서로의 잠재력을 좀 발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그 잠재력이라는 키워드를 계속 써왔던 거기도 한데요. 두 번째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 하고 있는 거. 저는 좋아하는 것만큼 가장 강력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능도 꾸준함이 있어야지 사실은 꽃을 피울 수 있는데 그러려면 저는 선행 조건이 좋아한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 가지 변수와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래도 끝끝내 나는 이걸 하고 싶다라고 만드는 그게 저는 가장 큰 재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뭘 좋아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해서 파고들었던 영역들 그런 게 요즘에 뭐 덕후 문화처럼 많이 양성이 되고 있는데 그게 나만의 강력한 어떠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육자로의 세계를 멀티 유니버스로의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 과정들을 궁금해하시는 또 싱글분들이 계시다면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를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주인공이 그 다차원의 세계에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로 살거든요. 엄마와 관련된 영화나 작품들을 보면 거의 그렇게 귀결이 되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규모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고 그건 아이라는 우주가 나의 우주 합쳐지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우주들을 같이 경험을 하면서 연결되고 확장되는 시간들은 양육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싱글 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 엄마가 되어도 내 인생은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들인데 분명히 힘든 구간은 존재하고 그 구간에서는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지라고 좌절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구간을 또 지나게 되면 상상하지 못했던 또 세계가 펼쳐지거든요. 나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싶다면 오히려 이 세계에 뛰어들어 보시는 게 더 큰 잠재력이 터지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실 거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부생활 조윤주 인터뷰. 네,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퇴직을 하고 안신년 시작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3년 반 하는 동안에 제가 정신없이 살았던 그 시간들이 퍼즐 맞춰지듯이 이렇게 다 맞춰지는 거예요. 아, 조윤주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옷이 너무 좋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좋은 옷, 한 번 입으면 너무 행복한 거, 이런 걸 좀 나눠야겠다 해서 정말 무모하게 63살에 브랜드 런칭을 했어요. 글쎄요, 굿에이징 인정하는 건 것 같아요. 너무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 라고 하기 생각을 시작하면 그 세월에 너무 지는 것 같은 느낌? 아주 힘들게 매일 밤새고 일했을 때도 저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제가 제일 행복한데 문제는 내 나이를 인정하는 거. 나는 지금 아직 젊어서 막 저기 막 뛸 수 있고 막 할게. 그거는 아니고 내 나이를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아마 가장 좋은 굿 에이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는 거는 다음날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러셨어요. 어린 기억에도 전날 다림질을 싹 해서 그 다음날 어느 자리에 갈지에 맞춰서 정장 수트일지 아니면 캐주얼일지를 항상 준비를 하셨는데 그렇게 적절하게 다음날을 준비할 수 있는 거가 굉장히 삶의 활력소가 되고 특히 또 어느 자리에서든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옷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화장도 있고 뭐 나의 행동 거지도 있고 다 있지만
그 사람의 옷매무새가 그 사람을 표현해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것, 이게 참 좋았어요. 나를 좀 더 나답게 또 젊게 만드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국 전통이 가진 힘은 그 안에 담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을 더 많이 주목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다 듣지 않으면 온전히 그 아름다움을 다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조각보만 봐도 이게 이렇게 조각조각이 이어져서 참 예쁘다가 아니라 가난함과 고단함과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야기로 엮여지고 시간과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생활 속의 작품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온전히 다 전하지 못한 채로 그냥 아름다움만 전하기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의 전통은 앞으로 보여줄 게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한국 전통이 가진 힘과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전통은 조금 더 감정이나 태도에 더 가깝거든요. 예를 들어 매년 다가오는 추석에 송편을 다 같이 모여서 빚는다든지 새해 첫날에 조금 귀찮아도 같이 모여서 세배를 쭉 이어가면서 한다든지 하는 거는 나의 일이고 우리 가족의 전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만의 전통을 만들어 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이 취향을 찾아가는 것은 나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난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떨 때 행복한지, 내가 어떤 공간 안에 있을 때 위안을 얻는지를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 안에서 나한테 진짜 좋은 거를 찾아가는 게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미니멀리즘 다 비우고 살자 할 때도 저는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공간의 여백이 중요한 사람이니 아니면 이 공간의 추억이 중요한 사람이니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추억이 중요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니멀리즘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고 그런 식으로 질문을 계속 던져서 눈치 보지 말고 결국 내가 좋아하는 거 나의 행복을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부생활 양수한나 신혜미. 여성이 스포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한 줄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걸 도전하고 몸으로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데 안 해본 사람은 나는 운동을 못한다. 나는 운동을 안 좋아한다.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스포츠나 이 신체 활동의 경험이 주는 게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냥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얻는 그 감정들이라고나 할까요? 그 감정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단순하고 몇 가지 안 되는 감정일 수도 있는데 스포츠에서 얻는 그 감정들은 희노애락 플러스 더 다양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을 너무 많이 얻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사회를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저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누군가와 발을 맞춰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팀 스포츠를 꼭 해봐라라고 더 외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거죠. 혼자 하는 스포츠는 물론 좋아요. 근데 혼자 열심히 해서 지면 그걸 혼자 감당하고 이기면 혼자 즐기고 그걸 느낄 수 있지만 팀 스포츠는 나 혼자 잘한다고 되지 않고요. 내가 조금 못한다고 또 잘 안 되진 않아요. 우리 팀이 그만큼 보완을 해주고 도와줄 거라서. 그래서 뭔가를 준비해서 그게 탁탁탁 맞아가지고 성공했을 때 그 느끼는 짜릿함과 기쁨은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라서 팀 스포츠가 주는 가장 큰 거는 협력, 협동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고 완성시킬 수 있다. 그걸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럭비랑 주짓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럭비는 사실은 되게 쉽거든요. 공을 손으로 주고받고 하는 거고 달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렵지 않고 위험하지 않다라는 걸 좀 많은 분들이 경험해봤으면 좋겠고, 주짓수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와 치고받고 하거나 힘을 막 온몸을 써보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나의 잠재된 힘이 얼마큼인가 그거를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해서 추천합니다. 축구가 사실은 너무 재밌어서 진짜 축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 일단 단체 운동 위주로. 근데 이게 발이다 보니까 좀 느는 게 되게 더뎌요. 이제 저희가 5월달에 항상 언니들 축구 대회를 하는데 20대부터 3, 40대, 5, 60대, 70대 이렇게 언니들 다양하게 오세요. 슬로건처럼 있는 게 사실 저희 플레이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축구에서 심판들이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파울이나 이거 아웃인가라고 딱 멈췄을 때 심판이 플레이온이라고 외쳐요. 그러니까 하라고. 이건 아무런 그게 지장을 받지 않으니까 진행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것도 사실 그냥 일단 하세요예요. 두려운 것도 알고 무서운 것도 알지만 일단 해봐야지 이 운동이 아니면 이게 나한테 맞는지 재밌는지 아닌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맞아. 해보시면 맞는 운동을 찾으실 수도 있고 정말 재밌는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도전을 해보셔라. 네. 그래야지 네. 팀 스포츠에 맞는지 아니면 아, 난 개인 운동이 맞구나. 이렇게 뭐 차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해보셨다가 경험을 하시고 나서 숨겨진 재능을 찾으신 분들이 많아요. 주부생활 안상현 인터뷰. 엄마라는 정체성에 주목한 건 제가 엄마로 살면서 미래에 투자해야겠다. 제가 투자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 땅에 미래에 투자하려면 아이를 잘 키우는 수밖에 없겠다. 아이를 잘 키우려면 엄마가 다방면에서 더 성장해야겠다. 성장을 하려면 끊임없이 나도 커야 되는데 자양분을 얻기 위해서는 잘 놀아야 되고 엄마 먼저 좀 놀게 하는 정신으로 놀아야 배우게 되고 배우게 되면 성장하고 성장하면 이 동력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의 미래, 나의 아이, 나의 우주에 투자하려면 내가 먼저 좀 커야겠다. 그러려니까 잘 놀고 잘 크는 엄마가 되자. 엄마들이 먼저 좀 자유로워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엄마 커뮤니티에 주목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 엄마들은 프로필이 매우 디지털 친화적이고요. 고학력이고요. 전문직 엄마가 많아요. 그리고 혹여 지금 현재 살짝 경단이 되었거나 경력 보유로 육아에 집중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 꿈을 더 펼칠 수 있지를 끊임없이 고심하고 있는 엄마들이고요. 이 엄마들의 특징은 모든 성장의 근원에 우리 아이와 내가 같이 가야 한다는 걸 되게 인지하고 있는 엄마들이에요. 이렇게 좋은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아이 교육 혹은 파트타임 잡에 너무 치중해서 인생이 피폐해지면 안 되겠다.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면 전 우주가 건강할 것 같다? 이런 좋은 조직의 엄마들이 많고 요즘 엄마들이 얼마나 힙하고 좋은 정신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지 막 알려주고 싶어요. 너무 MG 하잖아요. 엄마들 다 MG 세대거든요. MG 엄마들이 하는 활동 너무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스티커를 하면서 생겨난 건 가장 큰 건 주변의 엄마들에게 용기를 얻는다? 제가 되게 과감해졌다. 가장 먼저 나의 노는 시간을 엄마 퍼스트 정신으로 마련하는 물리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일 쉬운 걸로 권장해 드리는 건 나만의 책상을 만드는 거예요. 싱글일 때는 회사에 나오면 내 책상이 있고 싱글일 때도 내 방에 책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육아를 하고 엄마로 살다 보면 책상이 식탁이 되거나 혹은 이제 아이의 책상을 같이 쓰거나 그렇게 돼요. 이상하게. 그런데 진짜 아주 자그만 1인용 탁자라도 침대 옆에 혹은 거실 창 앞에 놓는 순간 육퇴를 하고 거기 앉는 순간 내가 뭘 하고 놀지 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짜투리 30분 시간을 내기 위해서 적어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 시간을 위해서 어딘가 나가서 뭔가를 보고 올 거야 라고 노는데도 계획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물리적인 공간의 환경이 바뀌면 생각이 실천이 되니까 아주 작은 책상, 꼭 나만을 위한 책상을 어느 구석에라도 하나 놓으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저도 얼마 전에 아주 작은 1인용 책상을 또 바꿨습니다. 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 엄마들이 수면 위에 누군가 응원만 좀 해주면 우리나라도 으쌰으쌰하고 정말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 되게 많고 사실은 모성이라는 단어가 엄마한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는 막 우리나라 윗분들한테 모성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는데 이 모성이 엄마들에게서 비롯된 단어처럼 느껴지지만 이건 그냥 보통 명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성장하고 품위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이제 약간 거창한 꿈까지 서로 얘기하면서 매일 같이 모여서 뭔가를 배우고 하고 있어요. 주부생활 안영무 인터뷰. 뭔가를 빚어서 만드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즐거운 일인데 이게 좀 더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해 왔었어요. 내가 만드는 어떤 행위가 뭔가를 계속 버리게 한다든지
계속 쓰레기를 만든다든지 하는 일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 마음에서부터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고, 폐 도자기를 활용하면서 사실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고 아무도 안 하는 일에 가깝기 때문에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이 일에 대해서 많이 공감해 주시고 저희 물건 많이 구매해 주시고 하면서 좋은 피드백 받으면서 좀 용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물은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뭔가 식구가 하나 더 있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눈길을 주지 않으면 어느샌가 시들어 있거나 아니면 말라 있거나 아니면 또 예쁘게 꽃을 피우거나 하고 있는데, 바쁘게 지내면서도 그런 것들을 좀 돌보고 관심을 주고 눈길을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소소한 즐거운 일인 것 같고, 제가 만드는 화분들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곳에다가 놓고 우리가 일하는 책상 위에 이렇게 작은 식물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좀 자주 관찰을 하는데, 매일매일 좀 커나가고 성장하는 것들 좀 보면서 조금씩 환기가 되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뭔가 사용할 수 있는 실외 공간이 별로 없어서 대부분 식물을 구매하시면 실내에서 많이 키우시는데, 여름에 식물을 키운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식물들이 살기가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 여름 그리고 겨울 이렇게 딱 두 계절인데,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식물은 고사리 종류를 좀 키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습한 곳에서도 굉장히 잘 자라고 어느 정도 바람만 좀 잘 통하면은 그 환경에 굉장히 적응을 잘 하기 때문에, 만져보시고 입이 좀 도톰한 고사리들을 집에 들이시면은 굉장히 쉽게 좀 식물을 길러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생활 민유기 인터뷰. 살림이라는 거를 생각보다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뭐 SNS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예쁘게 꾸며진,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현실적으로 살림이란 누가 뭐 굉장히 더 예쁘게 하냐, 아니면 누가 살림을 더 잘하느냐, 그런 싸움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삶에 다양한 살림들을 하시는데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누가 살림을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라 사람들의 살림하는 스타일이 나는 이런 걸 좋아해, 나는 이런 걸 싫어해, 나는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이 있어, 거기에 맞게 살림들이 다 세분화 되더라고요. 살림이라는 게 정답이 있지 않고, 또 이제 꼭 잘해야 된다는 강박을 갖지 않아도 굉장히 다양하게 자기를 돌보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단추가 끼기가 어렵지, 하나씩 시작하다 보면 통제감 회복, 스트레스 감소, 성취감들을 조금씩 느낄 수 있거든요. 살림한 분 중에 한 분이 얘기하셨던 멘트예요. 스테이크를 먹을 때도 한 번에 쿡 찍어서 다 먹지 않잖아요. 한 조각 한 조각 잘라서 하나씩 먹듯이 정리나 살림도 하나씩 하다 보면 자기 스타일도 찾고 좋아하는 것도 찾고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저희 정리마켓에 나오는 이제 살림한 분들의 공통점은 다 동안입니다. 네, 정말이요. 살림 잘하시는 분들은 엄청 동안이에요. 저번 주에 나오셨던 분이 84세 분이 나오셨어요. 유튜브에 출연하셔서 자기 살림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댓글들 보면 다 60대 아니냐고. 왜 그런가 이거 찬찬히 지켜보니 이분들의 공통점이 살림을 잘 가꾸면 나를 또 잘 가꿔요. 무슨 얘기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림을 다양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런 패턴을 쭉 알아나갈수록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장점이 뭔지, 내가 또 어떤 스타일을 하면 좀 더 잘 어울릴지, 살림을 하면서 나 또한 잘 가꾸어 가시는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와이프가, 또 이제 우리 남편이 살림해 주시는 분이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고 할 수 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구나. 살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존경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고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다. 정리랑 살림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셨던 게 뭐냐면, 치열한 삶을 통해 보람찬 인생을 만들듯 살림은 가정을 만든다 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가정이라는 형태를 살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집이 작고
만약에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더라도 주체적으로 살 수 있으면 내 마음도 풍요해지고 그다음에 살림도 좀 주체적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주부생활 서수연 인터뷰. 좋은 잠이란 단순히 뭐 잘 자고 못 자고로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뭐 얼마나 많이 자느냐 도 중요하겠고 중간에 끊기지 않고 저녁에 자서 아침까지 쭉 잘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요. 언제 자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너무 늦게 잤다가 너무 늦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너무 일찍 잤다가 새벽에 깨거나 이런 잠도 좋은 잠이라고 저희가 보기는 어렵고요. 잠을 자야 되는 이유는 낮에 활동을 잘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얼마나 내가 원하는 일들을 수월하게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는 내가 내 잠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만족스럽냐에 대한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갖췄을 때 저희가 좋은 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질 좋은 수면은 모든 면에서 다 중요한데요. 잠을 못 자면요, 우리 몸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어떤 부분도 없습니다. 거의 모든 세포와 모든 노쇠혈관이 다 잠을 못 자면 영향을 받고, 또한 잠을 잘 자면 그만큼이나 몸의 모든 부분들이 다 혜택을 받게 됩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의 정서, 우리의 기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잠을 잘 자면 기분이 좋아지고 감정 컨트롤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요. 신체 건강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도 우리 심혈관 질환 같은 거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기도 하고, 또한 이제 대사 기능이 수월하게 잘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능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잠을 못 자면 치매에 걸리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잠을 못 자면 치매에 걸립니다.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잠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우리 몸이 탄력적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회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반면에 뭔가 기회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잠을 못 자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현대사회에서는 우리가 분주하게 살고 있고 또한 걱정을 해야 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걱정들을 침대까지 끌어안고 들어가게 되면 잠을 잘 기회가 있는데도 잘 자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과 밤은 철저하게 이렇게 구분을 짓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이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자고 나면 그 이후부터의 시간이 너무 자유롭고 괜히 쓸데없이 졸린데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계속 스마트폰을 보거나 아니면 여가 생활을 하거나 그러고 싶은 유혹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을 뒤로 미뤄가면서 하는 것이 그렇게 현명한 선택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낮 동안에도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노력해 보시고 밤에는 잠을 좀 우선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부생활 최악희 인터뷰. 네, 초고령 사회가 되면은 먼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죠. 구체적으로는 한국에도 이제 4세대 가족, 5세대 가족 이런 가구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4세대 가족이 같이 살면서 소통하는 게 중요하구나. 무엇보다도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 당사자 문제가 돼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게 되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살아갈 날이 환갑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 길다 보니까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107세 어르신이 노인 일자리 하고 계시거든요. 삶에 있어서도 일을 하고 쉬고 교육을 받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이 삶에 대한 관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첫 번째는 이제 건강인데 아마 신체적인 건강은 많은 분들이 예방을 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신 건강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치매죠. 앞으로 이제 치매를 어떻게 안고 살아갈 것인가, 특히 정신 건강을 유지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항상 공통적으로 꼽는 게 외로움 방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고독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어울릴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고요. 현금 흐름에 있어서도 전에는 모으던 시기라면은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또 생활하다 보면은 막상 단돈 27만 원, 30만 원이 주는 중요성을 알게 되거든요. 아주 소소한 일이지만 현금 흐름이 흐르는 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바뀌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게 되고요. 끝으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이 남아도는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파이어족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이분들이 시간에 대한 고민이 실제로 가장 깊습니다. 그래서 고령 선진국이나 이런 곳을 보게 되면요. 아주 소소한 일상의 루틴, 아주 작은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한 타임 매니지먼트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것이 바로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나이 드는 분들의 공통점 한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충분하다. enough 이건데요. 자기의 삶을 객관적으로 보고 자기 삶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첫 번째 공통점이고요. 두 번째 공통점은 70세 정도 되면은 사람이 죽음이 일상화가 되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받아들이면서 영성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영성의 본질이 뭐냐고 한다면 남을 위한 거예요. 그것이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면서 특히 젊은 사람과 소통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소통력 그리고 어울림 이런 것들을 잘하는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남아도는 시간을 내가 의미 있게 살아야지, 나답게 살아야지, 그 방향을 찾는 게 결국 세상에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구체적인 게 바로 봉사나 이런 것들이에요. 저도 만나본 분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을 꼽아라 그러면은 의외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가장 행복한 경우를 보거든요. 이게 삶인 것 같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차 초고령 사회를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잘 들어주고 소통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을 보고 우리는 나이 잘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주부생활 윤소희 인터뷰. 저는 아이를 낳고 처음에 이제 아이랑 제가 좀 동일시 되는 감정을 좀 많이 가졌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막 울면 저도 좀 힘들고 아이가 막 슬퍼하면 저도 좀 슬프고 소용돌이처럼 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이랑 저를 좀 뭔가 멀리 떨어뜨리는 작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도 팀장님이 뭐 저한테 소희씨 이거 좀 해봐요 라고 하면은 바로 막 호다닥 달려와서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조금 있다가 아 네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가서 하잖아요. 약간 그런 태도를 아이에게도 약간 조금 가져보니까 애가 하는 것들이 되게 더 사랑스럽고 좀 더 재밌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나와 아이를 좀 타인으로 좀 분리하는 작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안 사랑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니고 너무 사랑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타인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육아가 나답게 변한 것 같아요. 그냥 나를 좀 지키면서 아이도 좀 지킬 수 있는 길이 그때부터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저를 위한 시간을 좀 하나씩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약간 사우나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애를 잠자기 전에 뜨거운 물을 그냥 욕조에 붓는 거예요. 애기 딱 자고 나왔을 때 약간 욕조가 딱 데펴져 있으면은 거기로 딱 들어가서 한 30분이라도 아이 없을 때 제일 좋아했었던 게 뭔가를 좀 생각해보고 그거를 하루라도 5분이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완벽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도 100점짜리 부모님이라고 할 순 없었는데 내가 뭐라고 굳이 이 100점짜리 부모가 되려고 노력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에게도 한 80에서 90점 정도 되는 엄마를 지향하고 일도 80에서 90점. 저희 집 좀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집은 한 70점 정도로 이렇게 나름대로 그런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주부생활 응원대장 올리브 서은아 인터뷰. 일을 한 시간들이 거의 이제 30년이 가까워져 오고 있어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즐거워했고 열망했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들을 조금 보고 있었는데 모든 것들에 맞닿이는 단어가 응원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성장을 응원하고 함께 도와줬던 비즈니스들의 성장을 응원하는 데에서 기인을 했는데요. 제가 아이의 엄마가 되고 이 아이의 삶을 응원하는 데서부터 시작했던 모든 마음들이 저와 함께하는 동료들,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응원하는 것으로서 그 업의 본질을 다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요. 그렇게 해서 응원대장 올리브라고 하는 이 잡타이틀을 저 스스로에게 주고 응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정함의 힘이란 우리가 누군가를 움직이게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따끔한 말들 또는 어떤 때는 더 힘든 것들로 이제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무엇보다
따뜻함으로써 그들을 움직이게 했을 때 더 큰 힘들이 발휘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햇님이 나그네의 옷을 벗겼다라고 하는 그런 동화들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움직이게 하고 함께하는 성장들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정함이라고 하는 힘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힘은 정말 하나의 답으로 얘기하자면 저희 딸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언제나 가장 밑바닥까지 제 마음이 무너졌을 때에도 온전한 저의 상태로 일으키는 건 저희 딸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딸아이가 태어나서 지금 아이가 18살이 되었는데 이 18년 동안 제가 배웠던 모든 것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단 하나의 이유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 힘이 바로 저의 아이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 다정함과 모든 삶의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저의 딸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더불어 저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의 응원을 받아서 또는 그들이 그 응원을 저에게 다시 되돌려 줌으로 인해서 받는 그 모든 힘들이 저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부생활 유보라 인터뷰. 여러 해 동안 휴식을 연구해 오다 보니까 잘 쉬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니 나 스스로와 좀 친한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언제 좋아지는지를 알고 내 마음이 언제 편해지는지를 알고 이걸 잘 알면 잘 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더라고요. 결국엔 쉼이라는 건 단순한 멈춤?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인 것 같은데 내 삶을 더 사랑하는 방식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나를 더 이해하는 방식을 잘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잘 쉰다는 것의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마음이 힘들어지는 시기가 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려울 때 나를 돕는 방법을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몸이 지쳤을 때 어떻게 회복하는지 아는 거, 내가 우울할 때 어떻게 나를 잘 돌보는지 아는 거, 이런 거를 휴식을 연습하면서 많이 저는 알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쉬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나를 잘 기다려주고 돌봐주고 그것을 조금 스무스하게 극복하는, 그래서 일상을 좀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거창하게 어디를 휴가를 가서 쉰다거나 이 프로젝트 끝나면 몰아서 잘 쉬겠다, 뭐 안식년을 갖겠다 이런 의미보다 정말 작게 오늘 하루의 휴식, 오늘 나의 기분과 컨디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좀 연습해 주는 것,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매일 5분 정도 시간을 내서 기록을 하려고 하는 편인데요. 사실 나 스스로와 대화하는 게 되게 쉽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나 오늘 기분 어떻지? 오늘 컨디션 어떻지? 이런 것들 사실 나에게 물어봐 주는 게 익숙치도 않은 일이고 습관이 되기도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아침에 매일 5분 정도 시간을 내서 컬러 루틴 키트라는 이제 도구에 이제 그려봐요. 처음에는 저는 마음이 좀 울적할 때 일기를 써보기도 했어요. 근데 텍스트로 된 글들은 약간 때로는 저를 비판하거나 혼내는 마음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적나라하게 제 마음을 보면 힘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양한 컬러를 활용해서 오늘 산책했던 건 보라색, 뭐 밥을 먹었던 거 하늘색, 이런 식으로 컬러 구분만으로 시간의 구획을 나눠서 기록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내가 좀 더 했던 일, 오늘 마음이 기뻤던 일, 이런 것들이 컬러로 보이고 반대로 화나거나 힘들었거나 소진됐던 일도 다른 컬러로 보이거든요. 컬러는 비언어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하루 혹은 일주일 단위의 내 기분이나 상태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어서 시각적 효과를 활용해서 저를 돌보는 걸 좋아하는 편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방법이든 각자가 좋아하는 어떤 감각을 활용해서 기록을 꾸준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엄마 아빠라고 하면 헌신적이고 희생하는, 되게 자식밖에 모르는 전통적인 뭔가 모성상, 부성상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 보면서 자라왔는데, 막상 요즘 엄마 아빠들 같은 경우에는 나로 살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커리어적인 것도 있지만 뭐 취향, 취미 뭐 이런 것들도 해서, 그래서 아이도 물론 사랑하지만 나도 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그 사이 간극 때문에 내가
뭔가 나를 되게 지키고 싶어하고 되게 뭔가 나의 뭔가를 추구하는 게 내가 좀 나쁜 엄마인가? 좀 이기적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죄책감, 자괴감 이런 것들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절대적이거나 당연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노력하는 것, 사랑을 하기 위해서 아이를 그리고 아이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제 모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아하는 이제 영화 감독 중에 이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있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감독이 생각했을 때 피가 섞인 것만으로는 부족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되게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영화가 병원에서 아이가 뒤바뀌면서 이렇게 뭐 낳은 점, 기른 점 이런 걸 좀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 부모니까 되게 자식이니까 당연히 서로를 사랑한다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보살피고 노력해야지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좀 그런 모성을 저는 만들어 가고 싶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침에 남편이 아이를 이제 챙기고 저는 일어나자마자 제 그냥 방에 들어가서 일을 하거든요. 아이가 등원할 시간이 되면 일을 되게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어쨌든 그 시간에는 나가서 무조건 남편이랑 저랑 현관에서 아이랑 뽀뽀하고 이제 입맞춤하고 그리고 뭐 사랑해 오늘 즐겁게 잘 다녀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참 귀찮을 때도 있는데 그 시간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고 이걸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일을 하고 사랑하는 건데 이걸 잊지 말아야겠다. 아침마다 좀 그런 뭔가 간극 사이에서 실천을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작지만. 최근에 인터뷰했던 분 중에서 이제 기억나는 분은 서촌에서 39도 스콘이라고 작은 스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스콘 가게를 토요일 딱 하루만 열어요. 일주일 중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계속 스콘과 아이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계속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되게 열심히 달리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만의 속도를 찾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넘어지거나 하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스콘 가게를 열어서 이제 그 시간은 아이들과 조금 이제 떨어진 시간을 보내면서 또 그 시간만큼은 굉장히 정성스럽고 완벽하게 이렇게 스콘을 대접을 하고 손님들과 교감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속도를 되게 자기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느꼈던 쌀이었어요. 정답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00명의 엄마가 있으면 100개의 이제 모성의 모양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나의 모성이라고 하더라도 고정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막 아이가 지금 10살인데 되게 어렸을 때는 물리적으로 정말 옴짝달싹할 수 없는 막 그런 상황에서는 아이한테 조금 더 이제 밸런스를 좀 뭔가 비중을 가야 될 때도 있고 지금은 아이가 좀 컸으니까 조금 더 저의 커리어를 위해서 좀 달릴 수 있는 시기도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사춘기가 되거나 그럴 때는 제가 좀 더 아이한테 집중해야 될 그런 시기도 있을 것 같고 생애 주기에 따라서 되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게 하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열심히 안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육아라는 게 되게 장기적인 마라톤 같은 레이스라고 다들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막 지치지 않게 너무 열심히 하지 않고 내 속도에 맞게 하면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주부생활 김예진 인터뷰. 이전에는 홀리스틱 웰니스라고 해서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신체와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게 키워드였다면 요즘은 소셜 웰니스라는 단어가 트렌드인 키워드인 것 같아요. 소셜 웰니스라고 하면 기존에 몸과 마음을 챙김을 사람을 만나는 다른 에베뉴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뉴욕에 아더십이나 베스하우스 같은 사우나와 콜드 플런지들이 있는 리커버리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금요일마다 DJ 파티가 열려요. 그냥 술이나 이런 거 없이 정말 사람들을 만나면서 커넥트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들 좋아하시거든요. 또 이퀴낙스 같은 프리미엄 짐을 보면 거기에도 소셜 런 클럽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운동이나 마음을 챙기는 걸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게 됨으로써 한국도 그렇고 글로벌도 그렇고 커뮤니티 기반의 부티크 피트니스가 점점 더 성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운동을 나갈 때 오늘 운동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무겁게 발걸음을 움직이면 가서 나는 그냥 오늘 70%만 하고 슬렁슬렁 하고 올 거야 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거든요. 근데 막상 하고 가서 다른 사람들이랑 운동을 하게 되면 100%를 쏟고 있는 나를 발견을 해요. 같이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런 에너지를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한계를 점점 더 깰 수 있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강박을 갖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운동을 일주일을 쉬면 그냥 쉬어버려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도 되거든요. 평생 해야 되는 거면 오늘은 조금 해도 되고 내일은 많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잠깐 쉬어도 되는데 그 과정 안에서 강박을 갖는 순간 사람들이 더 같이 이어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운동을 대하실 때 내가 해야 하는 뭔가의 워크로 생각하지 마시고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분이다라는 생각으로 강박 없이 그냥 천천히 하셔도 된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러닝클럽도 주변에 너무 많고 우선은 그 공간에 가는 게 저는 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슷한 사람들하고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시면 훨씬 쉬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부생활 밤뮤 인터뷰. 일단 최초라는 말은 좀 외로운 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시대적이나 사회적으로 만든 단어일 뿐이지 제가 최초에 대한 부담, 감당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저의 길을 걸었고 살아남은 게 최초가 되었을 뿐이지. 그리고 또 고맙게도 어느 날 어떤 언론에서 이렇게 긴 시간 하나의 길을 오래 했다는 이유만으로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죽은 전설이 아니라서 다행이고요. 어찌 보면 최초와 전설이라는 단어에 부담을 뒀다면 부담이겠죠. 제가 23세 형사를 했는데요. 일단 경험이 부족했잖아요. 제 자체가 미숙했고 그리고 저도 편견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편견이나 타인의 편견이 다르지 않다는 거, 그 속에서 에너지를 찾아내는 건 결국은 저의 몫이더라고요. 범죄자를 보통 이야기하면 우리가 낙인하고 혐오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고 공존할 거냐? 불가능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통찰이 필요하고요. 이 엇갈린 에너지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농담합니다. 가끔은 착한 사람보다 나쁜 사람이 나를 더 정신 차리게 하더라. 그렇게 편견을 이겨낸 것 같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사회를 바라는가에 분명히 제 나름의 철학이 있습니다. 차곡차곡 또박또박 쌓인 것이 나의 존재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원리와 법칙을 알아야 되는데요. 소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소통은 도리어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각자의 하음을 갖고 있지만 불협화음이에요. 저는 그곳에서 변주가 가능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어둠이 있습니다. 그 어둠에는 뜨거운 에너지가 있어요. 그 동굴 안에서 나를 발견해 줘야 돼요. 선명한 나를 발견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제 얘기로 돌아오자면 저는 어린 날 분명히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살면서 알았어요. 그게 기술과 맷집이 필요하다는 걸.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럼 착한 사람은 무엇인가라고 했더니 가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가치를 추구하면서 밥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살다 가고 싶습니다. 거기에 저는 분명히 제가 어떤 가치를 원하는 사람인지를 발견한 겁니다. 그게 처음에는 형사의 역할이었던 거고 지금은 예술의 작가를 보조하면서 아름다움을 놓지 않고 싶은, 끝까지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주부생활 김경민 인터뷰. 강화도에서 20년 살고 다시 또 서울에서 거의 한 19년 정도 살다가 이제 강화도로 다시 돌아간 지 1년 된 게 오늘 2월 이번 달인데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것만 매번 만나고 장소를 취재하고 이런 일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새로운 게 좀 지겹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또 항상 창작자들이나 디자이너, 뭔가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도 언젠가 내 것이라는 걸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고 자연스럽게 나만의 것, 나만의 약간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서울에서 살면서 했던 것 같고 제 주변에서 좀 가까운 것을 찾다 보니까 그게 고향에 계신 부모님 그리고 제가 살고 있었던 고향에 대한 익숙한 것들이어서 그걸 찾다 보니까 지금의 그 순무라는 재료를 찾게 됐고 자연스럽게 관심을 그쪽에 뒀던 것 같아요. 애정을 먼저 크게 자연스럽게 품는 게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업의 시선으로 제가 이 순무라는 걸 바라보면은 이를 어떻게 돈 벌려는 수단으로밖에 생각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작물이 어떻게 자라고 어떤 환경에 자라고 지역에 대한 애정부터 약간 시작을 하고 내가 이 작물을 왜 선택했고 약간 그런 마음을 심어놓는 작업을 무슨 아이템을 선택하더라도 좀 제일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좀 객관적인 시선으로 매일 있는 거긴 하지만은 좀 떨어져서 보면은 순무가 갖고 있는 다른 면이 조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겨울 수 있더라도 다른 도시에 이걸 선보일 때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전혀 굉장히 많아서 그들한테는 이게 새로운 거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브랜드를 만들고 계속 홍보를 하면서 좀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서 애정이 이제 기반이 좀 됐으면은 객관적인 시선으로 좀 바라볼 줄 아는 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서울이랑 강화에서 먹는 거는 큰 차이는 없는데 서울이든 강화도든 내가 가까이에 뭐가 있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서울은 되게 카페도 많고 빵집도 되게 많고 강화도에 살 때는 오히려 시장, 농협이나 이런 데서 로컬 푸드에서 먹는 것들을 저도 모르게 고르게 되더라고요. 의도치 않게 건강하게 먹게 되고 배달도 자연스럽게 끊게 되고 이러니까 저절로 좀 건강한 삶을 알아서 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산물이나 뭐 유적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특별하게 대하려고 제가 스스로 좀 보려고는 하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새로운 거 매일 보는데 그게 지겨워지잖아요. 근데 강화도도 사실상 순무 매일 보고 뭐 고인돌이라는 유적지 매일 보고 하는데 그거를 좀 서울에 있었던 시각으로 좀 제가 새롭게 좀 보려고 하는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노는 거를 예전에는 뭐 전시를 본다거나 뭐 친구랑 카페에서 뭐 약속을 잡는다거나 이게 좀 서울에서는 주가 됐다라고 하면은 강화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서울보다는 적기 때문에 건강해져요. 저절로. 아침도 굉장히 일찍 일어나게 되고 할 게 없으니까 사실 여가를 운동이나 좀 건강한 삶에 맞춰서 좀 짜게 되더라고요. 주부생활 이지영 인터뷰. 저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뭐 정리 전문가 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정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아 그럼 내 직업이 바뀌어야 되겠네? 난 뭘 만드는 사람? 그래 결국 공간 이렇게 해서 공간 크리에이터라는 제 직업을 스스로 만들고 활동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공간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사는 거죠. 내 취향에 맞는 카펫을 사고 의자를 사고 뭐 좋아하는 것들을 사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되게 바쁘게 살다 보니 이 사놓은 것들을 다 유용하게 제가 쓰지 못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집을 가보면서 알았거든요.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렸는데 버릴 옷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불편한 거예요. 아침마다 너무너무 옷 찾는 것도 힘들고 사실 또 입을 옷도 없어. 뭐 그러니까 우리 다 그런 거 느끼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당장 버릴 게 아니라 내가 자주 입지 않는 것들을 한번 꺼내만 보자. 그래서 많이 꺼내봤어요. 아 나는 버릴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마주하고 보니 그 중에서도 내가 여행 가서 그때 그 기분을 느끼려고 샀는 뭐 큰 모자라든지 뭐 코끼리 바지라든지 그런 걸 사서 한국에 가져와서 한 번도 안 입더라는 거죠. 나 다음부터는 여행 가서 진짜 물건 안 사올 거야. 거기서 제대로 즐기고 놀고 올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버려봐야 내가 앞으로 잘 채울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비움과 채움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모든에게 했던 게 인정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또 다른 입장에서 그분의 물건을 보니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인정해 드렸어요. 이거 너무 멋지다. 어머니 진짜 옛날에 멋쟁이셨네요. 아버님 우와 필력 이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 공책 못 버리지.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니 근데 그게 접근을 하니가 아니었어요. 그냥 진심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 막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막 꺼내는 거예요. 막 꺼내서 보시더니 내가 이랬어. 내가 한때는 멋쟁이였다고. 이런 거 쓰고 내가 옛날에 여기 뭐 경주에 가고 어디 갔다 왔어. 막 자랑을 하시다가 스스로 깨달으셔요. 근데 지금은 안 어울리지? 에이 이거는 이제 버려야 되겠다. 내가 이제 얼마 남았다고. 이제 자식들이 이거 다 버리는 것도 일이니까 그래 꺼낸 김에 내가 버리자. 그때 이제 어른들도 그런 움켜쥐고 있던 걸 하나씩 버리시더라고요. 스스로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 인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실 때 그렇게 물건 자꾸 비우고 하면 너무 썰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공간에 조명과 향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운다고 하면 그 여백이 그냥 밋밋하다, 재미없다, 텅 비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무형의 무엇을 꼭 채우거든요. 조명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불멍, 바다멍 뭐 이런 것처럼 내 집에도 그렇게 멍 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거든요. 조명이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 거기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때로는 생각이 많았던 게 싹 비워지기도 해요. 저도 사는 거 좋아해요. 오늘 열심히 일하고 저한테 또 보상해 주는 걸로 또 좋은 향을 거기 다 이렇게 피운다든지 이제 딱 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즐기는 걸 꼭 시각적으로만 안 하고 다른 것으로도 우리가 진짜 많은 감각이 있으니까 그걸로 저는 채우면서 저희 공간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주부생활 이혜영, 이다영 인터뷰. 사실 모든 해답은 마음에 이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거창한 근거나 논리를 굳이 막 찾지 않아도 마음에서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령 기능적으로 아예 역할이 없고 굉장히 낡은 물건이어도 이건 절대 버릴 수 없어 하는 것들이 있을 테고, 또 반대로 굉장히 값비싸고 멋진 물건이어도 머릿속에 물음표가 뜨는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소리를 찬찬히 따라가 보면 사실 제일 명확한 답을 찾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의 어떤 개인적인 취향이나 영감을 받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른 편이에요. 그러나 정리란 건 결국 삶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그 철학은 같이 하고 있어서 또 오히려 그렇다면 서로의 이제 다른 부분들이 빈틈을 많이 채워주는 것 같아요. 각자가 못 보는 것들을 또 보니까 결국은 더 완성도 있는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삶의 알맹이가 되는 단어는 사실 삶의 시기에 따라 계속 변해왔는데요. 지금은 용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어떤 새로운 일을 마주할 때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에 직면했을 때 결국 삶을 계속 이어가게 해주는 건 용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삶을 진정으로 살아갈 용기? 그게 요즘의 제 삶의 알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어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진심이었었거든요. 세상에 진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일이든 사람이든 진심으로 다한다면은 항상 좀 더 나은 정답이 나왔던 것 같아요.